김경래 최강 시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사실 이게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네. 구속 재판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것만 보는 거잖아요. 영장. 뭐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범죄의 혐의가 소명되어 있고 네. 다만 증거인멸 할래야 다 가져가서 없고 뭐 도주를 하겠냐 설마 이러니 그냥 그 불구속 재판 하자는 건데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기본관계에 대한 증거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거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나는 보고받은 적도 없어요. 예. 공장 바닥이 왜 뜯어져 있죠? 그거 잘 몰라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예. 그리고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네. 증언, 협조, 수사에 협조했었던 사람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증거인멸이라든지 은폐를 주도했던 사람이 영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보는 것도 왜냐하면 그 증언과 관련된 건데 이걸 관리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삼성이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법이 10,000명 앞에 10,000명에게만 평등하다더니 그 10,000명 중에 들어가는구나. 만일에 한 명에게만 평등해도 그 사람이겠구나. 이런 느낌들을 갖죠. 그래서 삼성 저격수가 아니다 본인이. 저는 삼성을 저격한 적이 삼성 없습니다. 도움이다.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그럽니다. 삼성에서 들으면 좀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왜요?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 삼성은 이번 사건 전체에서 피해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돈을 빼다가 횡령. 네. 그리고 그거를 뇌물로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바치도록 지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유죄가 됐잖아요. 네. 삼성은 피해자고 삼성에 투자했던 사람 삼성의 주주들 네. 다 피해자인 겁니다. 예. 이재용이 가해자입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네. 사건과 관련해서도 만일에 검찰의 주장이 다 맞다고 그러면 일단 삼성에 관련된 기업들 네. 그리고 삼성물산의 투자자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그리고 한국 경제 전반이 그리고 국민연금 네. 이런 데가 다 피해를 받고 예. 이재용 부회장만 이득을 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은 이 어마어마한 주가 조작부터 부정거래 그다음에 그 분식회계 이런 일들 그다음에 공장 바닥 뜯어내고 거기다가 증거물 갖다 은폐하고 노트북 갖다 묻었던 그런 모든 행위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모른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본인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회사라면 이분은 그 회사에 필요 없는 분인 거예요. 의사결정 같은 걸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꿔다는 보리 자르거나 아니면 허수아비 경영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분이 구속되면 큰일 날 것처럼 엄살들 피우는 것도 이상하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이 피해자.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세계 인류 기업으로 더 거듭나야 되고 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네. 뭐가 필요하냐.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는 거. 그리고 회계 투명성, 경영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해지는 거. 삼성이 피해자인데 삼성은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을 지금 돕기 위해서 구속을 막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그 검찰이 수사를 대상으로 한 건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이 아니고요. 이재용 부회장이라고는 자연인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인의 범죄 혐의를 이렇게 그 디펜스하기 위해서 삼성이라고 하는 삼성으로부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을 하는 변호사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건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배임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증거 인멸 사건과 네. 관련해서 8명이 구속되고 처벌을 받았는데요. 네. 그분들이 왜 이 사건의 은폐를 위해서 그리고 범죄 행위를 저지르다가 감옥을 갔다 오고 이래야 되는 거죠. 삼성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박용진이 갖고 있는 안타까움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지만은 기소는 검찰은 이제 준비를 할 거고요. 네. 박용진 의원은 재판에서의 쟁점이라든가 좀 예상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2016년 때부터요. 국감이라든지 네. 제가 있었던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이상하다고 얘기했었던 것들이에요.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아파트 사라 집 사라라고 해서 막 부동산 경기를 이렇게 좀
활활 불타오르게 있었던 시기에 네. 건설업 회사의 그 주가는 다 오르는데 업계 1위인 삼성물산만 왜 이게 곤두박질 치고 있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얘기. 그 제일모직이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에버랜드의 용인 땅. 그 땅에 대한 평가 가치가 갑자기 달라져요. 감정평가가. 네. 그래 뛰어요. 그러니까 제일모직 가치가 뛰어요. 제일모직 가치가 뛰니까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그 큰 회사보다 제일모직이 3배나 더 비싸다. 이런 평가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세 개가 다 이상하다고 점점점점이 물음표가 막 생겼던 일들인데 저는 2016년부터 국회의원이 된 이후부터 4년 동안 하나하나를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저는 이해를 했지만 하나씩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네. 국회의원들은 이게 이렇게 연결된 일일 거라고는 감히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연결된 일이었고 모의되고 준비됐었던 일이라고 하는 게 재판 과정에서 그 재판부에게 어필이 정확하게 잘 되고 네. 증거자료 제출된다고 하면 아마 나는 몰랐어요. 네. 나는 꿔다놓은 보릿자루예요. 나는 허수아비 총수예요. 라고 본인 입으로 아무리 얘기한다고 한들 네. 보고했다는 그 증거자료까지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재판에서는 충분히 그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네.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삼성 도우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